여러분, 혹시 지난 5월 6일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살짝 넘은 게 아닙니다. 불과 며칠 만에 7,490포인트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 7,000 시대 개막, 한국 자본시장 역사 다시 썼다며 축포를 쏘아댔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곳들도 진작부터 목표치를 7,000 이상으로 올려잡으면서 한국 시장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잔치인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었다는 소식에 잘됐다, 나도 돈 좀 벌었네 하고 활짝 웃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주가는 하늘로 솟구치는데 왜 내 지갑은 여전히 텅 비어있지? 혹은 나만 소외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어디든 돈을 넣어야 하나?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이 불안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OMO, 즉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입니다. 남들은 다 잔칫집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밖에서 냄새만 맡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주식을 잘 모르던 분들까지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5%나 올랐다더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빚이라도 내서 지금 들어가야 하나 하는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축제 분위기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주겠다고 만든 제도, 바로 국민성장펀드가 진짜 어떤 것인지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나 지금 당장 이 주식 사세요 같은 말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아, 이런 구조였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흥분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7,000이 열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명이 있는 교실에서 평균 점수가 갑자기 90점으로 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기뻐서 피자를 쌌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한 장씩 뒤집어 보니까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 2명만 100점을 맞았고 나머지 28명은 전부 40점에서 50점대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평균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 반 실력이 올랐다는 의미일까요? 코스피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급등은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단 두 개의 거대 기업입니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이 두 종목만 폭등해도 지수 자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천 개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축제인데 우리 실생활은 어떤가요?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오른 물가는 외식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습니다. 한쪽에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한쪽에선 코스피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해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주가와 실생활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분리되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의 잔치가 일반 서민의 삶과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지난해 말 27조 원대에서 최근 36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나도 빨리 탑승해야 해 라는 심리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잠깐 후에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 빚들이 연쇄폭탄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구경만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업에 총 150조 원을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세금 혜택, 그리고 일부 원금 보전이라는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식 출시일은 2026년 5월 22일로 확정되었으며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가 진행됩니다. 이 상품이 좋은 것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내가 가입 대상인지 모두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흥분했을 때가 사실 가장 냉정하게 공부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만 보고 흥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나중에 손해를 보고, 조용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결국 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그 공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의 실체, 그러니까
이 축제 분위기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 국민성장펀드가 정확히 어떤 구조로 설계됐는지를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코스피 7천의 진짜 얼굴. 우등생 2명이 반평균을 올린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천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스피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합산 방식이 가중평균 방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덩치가 클수록, 즉 시가총액이 클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반평균 점수를 낼 때 키가 190cm인 학생 점수는 2배로 계산하고 키가 150cm인 학생 점수는 절반만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덩치 큰 학생 2~3명이 100점을 맞으면 나머지 학생들이 다 50점을 맞아도 반평균이 훌쩍 오르는 겁니다. 코스피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거인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회사가 AI 반도체 수요 폭발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코스피 전체 지수가 마치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급등은 반도체 중심의 실적 구조가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주가가 제자리 걸음인 곳들도 많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지수 왜곡 또는 대형주 쏠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지수는 높은데 내가 산 중소형 주식은 왜 안 오르지? 하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가 내 계좌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돈이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B2,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나도 빨리 들어가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수중에 여유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증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걸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내 돈 500만 원에 증권사에서 5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마트에서 내 돈으로 사과를 사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과값이 오를 것 같다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사과를 100박스 사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값이 오르면 물론 이익입니다. 하지만 사과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사채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돈 내놔라고 달려오고 내가 사둔 사과를 헐값에라도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식에서는 이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지난해 말 27조 원대에서 최근 36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9조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 돈들이 주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쇄 반대 매매를 일으켜서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오를 때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건 기름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흐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가 지수와 우리 실생활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7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바구니 사정은 어떠신가요? 밥값, 기름값, 외식비, 월세, 어느 것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오른 물가는 외식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 실제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분리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의 잔치와 일반 서민의 실생활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식 자산의 대부분은 이미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를수록 이분들의 자산이 불어납니다. 반면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 주식 계좌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상승장이 그냥 뉴스 화면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K라는 알파벳을 보시면 위쪽 선은 계속 올라가고 아래쪽 선은 계속 내려갑니다. 바로 이 모양처럼 부유층은 자산이 더 불어나고 중하위층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턱대고 지금 빚을 내서 불장에 뛰어드는 건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기에는 억울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국가가 내놓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국민성장펀드. 이것이 진짜 무엇인가? 먼저 펀드가 뭔지부터 짚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펀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펀드란 쉽게 말하면 공동투자 모임입니다. 혼자서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사기도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수천 명이 돈을 조금씩 모으면 그 큰 돈을 전문 운용사가 대신 굴려줍니다.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다양한 곳에 나눠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기여한 비율대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내가 직접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일반 펀드는 순수하게 민간 운용사들이 알아서 굴립니다. 손해가 나도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참여한 정책형 펀드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별한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탄생 배경. 전 세계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 심화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미래 한국 경제 성장을 책임질 첨단 전략 산업에 최소 5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중 30%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드는 천문학적 돈을 국민들과 함께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국민들에게는 단순히 애국심으로 투자해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에 공식 출범한 이 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총 6천억 원 규모로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판매됩니다. 혜택 첫 번째, 정부가 먼저 손해를 봐주는 손실 완충 구조. 이 펀드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핵심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후순위 손실 흡수 구조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삼겹살집을 새로 열렸는데 투자금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역 주민 여러 명이 8천만 원을 모았고 동네 유지인 부자 어른이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어른이 이런 조건을 겁니다. 장사하다가 손해가 나면 내 2천만 원에서 먼저 까겠다. 여러분, 8천만 원은 내 돈 다 날아간 다음에 손해가 나는 거다. 이게 바로 후순위 구조입니다. 부자 어른이 먼저 손해를 방어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 이 부자 어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 재정입니다. 정부 첨단 전략산업기금과 전체 투자금의 20%를 후순위로 넣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자금이 먼저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펀드 전체에서 200만 원 규모까지는 국가가 먼저 손해를 봐주는 셈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금 100% 보장이 아닙니다. 펀드 전체가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처럼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일반 펀드보다 훨씬 두꺼운 안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쿠션 역할을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해주는 구조입니다. 혜택 두 번째,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소득공제. 두 번째 혜택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이 사람은 이런 좋은 곳에 돈을 썼으니까 세금 계산할 때 일부를 빼줄게 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돌려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과세 표준을 낮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세율이 대략 15% 정도 됩니다. 1,200만 원의 15%면 약 180만 원입니다. 즉, 다음해 연말정산 때 약 18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펀드 수익이 0이어도 세금만 돌려받은 것만으로 이미 상당한 수익률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세율이 아닌 5년간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14%에서 최대 그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은 9%의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입니다. 혜택 세 번째, 처음 이주는 서민 전용 구간.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되며 초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래 제도 설계 단계에서 초반 일정 기간은 저소득 서민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가 논의됐습니다. 즉, 여유 자금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처음부터 물량을 다 쓸어가는 걸 방지하고 정작 혜택이 필요한 일반 시민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입 조건과 방법,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그럼 이 펀드에 누가 가입할 수 있냐고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단,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용 계좌 가입 기준으로는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은 고자산가분들은 세제 혜택 전용 계좌로는 가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 방법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국민성장펀드를 검색한 후 간단한 투자 성향 진단과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바로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서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사항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 펀드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해야 소득공제, 분리과세, 일부 원금 보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이 도로 환수될 수 있고 중도 환매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간 내에 급히 써야 할 돈으로는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은 묻어둬도 괜찮은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원금 100%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이너스 20%까지는 먼저 손해를 흡수해주는 구조이지만 그 이상 손실이 나면 내 원금도 깎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선착순 물량이 6천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이지만 선착순 방식이라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판매 시작 전에 미리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국민성장펀드를 검색해보시고 가입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대가로 세금 혜택과 손실 완충이라는 두 가지 방패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무작정 뜨거운 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이런 구조화된 정책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자체가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가 왜 내 통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고, 본론에서는 이 불장 뒤에 숨어있는 세 가지 위험과 그 대안으로 설계된 국민성장펀드의 구조를 하나하나 해부해봤습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딱 두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입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나는 지금 불나방인가 사냥꾼인가? 불나방이라는 벌레를 아십니까? 밤에 불빛이 보이면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드는 벌레입니다. 결국 불꽃에 날개가 타버리고 맙니다. 주식시장에서 불나방이란 뉴스에서 7천 돌파라는 말이 나오면 공부도 없이 여유자금 확인도 없이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무작정 뛰어드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나만 뒤처진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남들은 다 벌고 있는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 심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포모, 즉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시장이 가장 과열됐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두가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본 패턴은 반복돼 왔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2007년 부동산 버블, 2021년 코인 광풍. 어느 시대나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사냥꾼은 다릅니다. 사냥꾼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발소리가 들린다고 무작정 달려가지 않습니다. 발자국을 확인하고 바람 방향을 읽고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사냥꾼의 눈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2. 내 돈 상태를 먼저 진단하십시오.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지금 댁에 비상금이 있는가입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한다입니다. 이번 달 월세, 식비, 공과금,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쓸 돈, 이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남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을 묻어둬야 하는 상품입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매도할 경우 세금 혜택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올해 차를 바꿔야 한다거나 당장 1년 안에 써야 할 목적이 있는 돈은 절대 이 펀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지금 내게 빚이 있는가입니다. 고금리 빚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 67%짜리 대출이 있는데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로 기대할 수 있는 실질 혜택이 그보다 낮다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투자보다 부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건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혜택 중 하나가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아서 원래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그리고 연간 납부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이 펀드가 나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셋,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자, 위에 세 가지를 확인했을 때 나는 여유자금도 있고 고금리 빚도 없고 세금도 내고 있다면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천억 원과 손실 우선 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 원을 합하여 총 7,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6천억 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판매 기간이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심이 몰리면 그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신다면 판매 첫날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지금 당장 국민성장펀드를 검색해 보시고 어느 금융사에서 취급하는지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판매 당일에 앱을 처음 설치하고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넣을 금액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원금이 필요한 시기와 금액을 역산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완전히 잠궈도 괜찮은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세율 15%를 기준으로 환급액은 약 18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 펀드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짜리 혜택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막연하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만큼이다 라는 숫자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일부로 접근하십시오. 이 상품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성장성과 세제 혜택까지 함께 보는 투자자에게 더 잘 맞는 구조입니다. 전 재산을 여기에 몰빵하는 건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그리고 이런 정책형 펀드까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분산 투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 투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입니다. 투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나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투자를 한 방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반도체 주식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한 방을 노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느냐다.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건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미의 마법은 시간이 쌓여야 나타납니다. 지금 코스피 7000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흥분할수록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숫자의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구조로 설계된다는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해하고 넣는 돈과 모르고 넣는 돈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해한 투자자는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돈을 여기 넣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 속에 이 상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미래차 이 분야들이 5년에서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일부 위험을 나눠 짊어지고 세금 혜택으로 초반 수익률을 보정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가입하는 분과 뉴스에서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가입하는 분은 나중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한 투자자는 버틸 수 있습니다. 모르고 들어간 투자자는 조금만 흔들려도 패닉에 빠져 손해를 보고 팔아버립니다. 오늘 영상 핵심 3가지, 딱 이것만 가져가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코스피 7천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잘 나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소수 대형주가 끌어올린 숫자이고 B2 급증과 물가 고공행진이라는 그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뉴스의 환호성에 흥분하기 전에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둘째,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손실 완충이라는 2가지 방패를 가진 정책형 펀드입니다. 하지만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며 최소 3년 이상 묶이는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여유자금이 있고 세금을 내고 있고 3년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는 한 방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넣고, 분산해서 넣고, 무리하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어떤 화려한 투자 기법보다 강력합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냉정함이 가장 귀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공부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현명한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뉴스믹스이었습니다.